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6.3 대선 확정이 됐죠. 오늘로서 D-55입니다. 뭐 사실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0명에 육박할 것이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어제는 안철수 의원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뭐 왼쪽인가요? 뭐 여기 손가락에 쓴 6글자가 뭐 화제가 됐던데, 그거 보니까 그날 사회를 본 사람, 뭐 이효진 원광대 이렇게 적었다는데, 그게 뭐 혹시 주술란이냐 그런데 그건 아니고, 그날 사회를 본 사람 아마 거의 처음 만난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의 여기다가 아마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모양입니다. 그 무슨 원광대인가 뭐 거기 무슨 교수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이 9일이니까 내일 모레죠. 11일에 사퇴를 하고요. 14일 다음 주 월요일에 여의도 대합빌딩에 사무실을 얻었는데 출마 선언을 한다. 이런 거고요. 오늘부터 이제 이른바 거물급 한국갤럽 조사에서 그 응답자들이 이 사람이면 국민의힘 후보가 될 만하다라고 답변한 사람들 속속 출마 선언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바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어제 국무회의를 마친 후에 장관직을 내려놨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을 예방하고 복당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정부로 갔으니까 탈당을 한 상태였는데 경선 출마를 위해서 입당 절차를 받는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마 선언을 국회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어제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습니다. 10일, 내일이죠. 내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출마 선언을 한다. 왜 본관 앞이냐? 그랬더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뭐 이런 거에 상징적인 장면 아니냐. 아마 그런 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 본관 계단 앞에. 왜냐하면 그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8명의 현역 의원이 찬성을 했는데 그 18명의 대부분이 한동훈계다. 그런 의미에서 당심으로부터는 조금 멀어질지 모르지만 민심과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선택. 그러니까 확실하게 반윤 이 선언을 한 셈이죠. 그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이런 게 있죠. 작년 12월에 대표직을 내려놨죠. 그런데 원래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6개월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딱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 같은 경우가 과연 거기에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죠. 왜 그러냐면 이번 대선은 갑자기 생긴 거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로 얘기하면 보궐선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보궐선거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정상 참작이 돼서 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그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관심이죠. 본인이 뭐 확실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제 서울론 학생 초청 간담회라는 걸 했는데 그거 끝나고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날짜는 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출마는 하는데 아직 선언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이 뜻으로 보이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 이미 여의도의 사무실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맨하탄 21빌딩, 이거는 국민의힘 현재 여의도 당사 바로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마 오늘이 이번 주 중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뭐 이 정도까지는
오늘 이제 국민의힘이 경선 관리 일정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후보 등록이 언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예고할 거거든요. 뭐 거기에 맞출 가능성도 있죠. 뭐 후보 등록하는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해야 되니까 이런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이 정도를 이제 빅4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여기에 낄 수 있을까? 아니면 안철수 의원까지 포함하면 빅5. 근데 이제 문제는 한 20명 가까이 이제 출마를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 한 거의 절반 정도가 이번에 나설 것이다. 그게 이제 뭐 본인들의 매명, 이름을 알리는 거. 왜냐면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뭐 실제 대권의 뜻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철우 경북지사 같은 경우는 벌써 선언을, 오늘인가 선언을 하죠. 뭐 그런 의미로 보이는데, 글쎄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이제 이 사람들의 정견을 들어볼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좀 들어보고 비전을 들어보고 그러면 뭔가 스타 탄생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1997년 이인재 경기도지사 스타 탄생이었죠. 이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미 선언을 한 사람이라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당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에 그 기회를 주는 거죠. 당원들이나 유권자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부터 빨리 선언하면 빨리 준다. 그러면 나와서 연설하고 나는 어떤 걸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그걸 들어보고 나는 이 사람,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이어야 되겠다. 뭐 이런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오늘 뭐 경선관리위원회를 연다고 하니까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는지는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판은 이제 대부분 다 짜인 셈이 됐다. 이른바 유력주자. 민주당은 이재명으로 사실상 확정이 됐죠. 그럼 이쪽에서 이재명의 대항마를 누구로 뽑을 것이냐 하는 판이 짜여졌고,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게 된다. 과연 이 수많은 경선 후보자들 중에서 새로운 스타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기존 빅4 내지는 빅5 가운데에서 한 명이 뽑힐 것인지, 그건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뭐 제가 보기에는 빅4 중에 한 명이 뽑힐 가능성이 뭐 95%는 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숫자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컷오프 얘기가 나옵니다. 뭐 여러 보도에 의하면 지금 뭐 물론 검토되고 있는 거지만 1차에서 과감하게 몇 명, 거의 20명 육박하는 거를 다 뭐 이것저것 들어보고 따지고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1차로 과감하게 컷오프를 할 것이다. 그때 이제 남는 숫자가 4명이냐 5명이냐 뭐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대선 때는요 12명이 출마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1차 컷오프에서 8명으로 줄였고요.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을 해서 경선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빅4로 줄일까? 뭐 이런 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 경선이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비 경선은 뭐 경선관리위원회에 재량권이 있다고 합니다. 뭐 100% 여론조사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7대3이나 8대2 정도를 여론조사와 뭐 당심을 반영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오늘 모두 검토 대상이니까 오늘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건데, 글쎄 뭐 100% 여론조사보다는 당심도 조금 섞어서, 뭐 이건 어차피 예비 경선이니까 그런 건 어떤가? 아니면은 그냥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뭐 100% 여론조사 뭐 충분히 가능하죠. 뭐 다음 주 중에 뭐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이거는 하여튼 뭐 재량권이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제 본경선은 빅4냐 빅5냐 뭐 이걸 우선 정해야 될 거고요. 그럴 때 투표 반영 비율은 현재
당심 50, 민심 50. 그러니까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아마 룰 세팅 새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심 당심 50, 50? 이거는 뭐 나름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으로 그냥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를 열면 거기에서 이제 경선 일정, 뭐 후보 등록은 언제고, 뭐 TV 토론은 언제 하고, 뭐 해서 아마 5월 2일쯤으로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5월 2일이 금요일인데요. 그날쯤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뭐 대개 일요일에 확정을 하거든요. 일요일에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서 대선 후보 확정. 근데 5월 2일이면 좀 너무 늦은 5월 12일부터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거든요. 뭐 물론 뭐 TV 토론이나 아니면 이런 경선 과정 자체가 뭐 선거운동의 일환이 될 수 있지만 한 명으로 압축하고 그 가운데 통합이나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5월 2일보다는 좀 땡겨서 예를 들어서 그 주에 일요일 그런 게 있죠. 그럼 뭐 4월 27일 사실은 그 정도가 뭐 적당하지 않을까. 27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면. 근데 지금 현재 당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5월 2일쯤에 확정한다. 뭐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들의 관심도가 올라갈 거고요. 왜 올라가느냐면 결과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빅4 중에 누가 될 것이냐 아니면 스타가 탄생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관심도가 서로 이제 지금 뭐 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는 누구야 하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댓글에 보면 뭐 다양합니다. 저는 뭐 특정 누구를 뭐 지원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그 이제 이렇게 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요. 서로 뭐 강점과 본인이 강점을 부각하면 다른 후보가 그 사람의 본선 경쟁력, 약점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지적할 수가 있죠. 그게 완전히 흠집내기식으로 일관하면 아마 그러면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본인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한 명의 이재명 대항마가 나오게 된다. 그것이 5월 2일보다는 좀 앞섰으면 좋겠는데 뭐 현재 일정은 그렇게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결과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관심도는 올라가고 이 과정에서 지금 다소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저조한 여론조사 지지율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몇 계단씩 뛰어오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것이 사실은 경선의 흥행 이런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한 명이 결정이 되면 지금까지 경선에서 각 이제 캠프 간에 뭐 감정 대립 이런 것들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최종 1위 주자가 어떻게 잘 융합하느냐 뭐 이런 것들도 본선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 것까지를 감안해서 빅4가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아마 당원들한테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하튼 오늘 이제 경선관리위가 일정을 발표할 때니까 뭐 날짜까지 해서 대부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판이 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일반 국민들 당원뿐만 아니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어떻게 민주당과 달리 끌어올리느냐 하는 이벤트를 기획하는 일만 남았다고 봅니다. 고맙습니다.